연봉 1억이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 후 3년 만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직장인도 은퇴 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난 연봉이 높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큰 문제 없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은퇴 후 재정 파탄의 시작이 된다. 5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 젊을 때는 모으기만 하면 됐지만 은퇴 후에는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오늘은 연봉 1억 직장인도 은퇴 후 3년 만에 파산하는 현실을 다루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전략을 살펴보자. 1. 첫 번째 사례, 55세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현실. 김영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임원이었다. 55세에 퇴직했을 때 그의 계좌에는 6억 원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계획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퇴직 후 그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즐기며 평소 못했던 여가 생활을 마음껏 누렸다. 명퇴 후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경험 없이 투자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2년 만에 폐업했다. 은퇴 후 첫 해 생활비가 월 800만 원이었고 사업 손실까지 더해지면서 3년 만에 남은 돈은 1억도 채 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빨리 돈이 바닥날 줄은 몰랐다. 김 씨는 결국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고 다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 중반을 넘어서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연봉 1억을 벌 때는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 교훈 연봉이 높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은퇴 후 수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빠르게 줄어든다.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수다. 2. 두 번째 사례, 자녀 뒷바라지로 빈털터리가 된 50대 가장. 정민수 가명 씨는 공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명예퇴직했다. 퇴직금 4억 원과 은퇴 전 모아둔 2억 원으로 총 6억 원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3년 만에 남은 돈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었다. 첫째 자녀 유학비로 2억 원을 썼다. 둘째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원했다. 본인의 노후 대비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아낌없이 썼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서 생활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결국 퇴직 후 3년이 지나자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자녀가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 노후가 위험해졌다.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 본인의 노후는 불안정해졌고 결국 그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교훈 자녀를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이 먼저다. 아이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누구든 재정 위기에 처할 수 있다. 3. 세 번째 사례 은퇴 후 투자 실패로 나락에 빠진 60대 부부. 이진우 가명 씨 부부는 58세에 조기 은퇴했다. 부부의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7억 원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려 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재산을 1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거야. 주식 투자에 3억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주가 폭락으로 1억 원을 손실했다. 부동산으로 3억 원을 투자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결국 손실을 입고 되팔았다.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3년 만에 남은 돈은 1억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돈을 불리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이 부부는 다시 소득을 만들기 위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려 했지만 실패하면서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교훈 은퇴 후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 돈을 불리기 위해 리스크가 큰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은퇴 후 파산을 막는 3가지 필수 전략. 1. 현실적인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하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돈이 적게 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평균적인 5060대의 생활비는 월 30만 500만 원이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각종 지출을 고려하면 2020년 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 은퇴 후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금과 저축만으로 노후를 유지하기 어렵다. 소규모 사업, 임대 수익, 배당 투자 등 은퇴 후에도 현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돈을 오래 유지하는 전략을 세워라.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자산을 천천히 소비하는 4% 룰연간 생활비를 자산의 4%만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면 돈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결론 은퇴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50대 이후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현금을 유지하고 어떻게 지출을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봉이 높았다고 퇴직금이 많았다고 안심할 수 없다. 철저한 계획이 없다면 누구나 은퇴 후 3년 만에 파산할 수 있다. 당신은 은퇴 후 3년 만에 파산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한 대비로 평생 안락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지금이 바로 대비할 시간이다. 당신의 노후는 남이 챙겨주지 않는다. 은퇴 후 돈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은퇴 후 파산? 돈만 문제가 아니다. 앞서 우리는 연봉 1억 직장인도 은퇴 후 3년 만에 파산하는 현실을 살펴봤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재정 계획, 무리한 소비,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빠르게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은퇴 후 파산을 막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를 지탱할 생존 전략과 마인드셋이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필수 전략들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살펴보자. 1.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한꺼번에 목돈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목돈은 빠르게 줄어든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를 만드는 것이다.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1. 월급처럼 받는 연금 구조 만들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용.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배당주, 채권. 2. 소규모 창업 또는 노후 부업 고려. 작은 카페 운영, 온라인 강의, 블로그 수익 등 지속적인 수익 창출 구조 만들기. 은퇴 후 노동 강도가 낮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일 선택. 3. 임대 수익, 배당 투자 활용.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고배당 ETF, 배당주 투자로 매달 일정한 배당금 확보. 2.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얼마나 모아야 할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이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무분별한 소비를 하면 노후가 불안해진다. 쓰는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돈이 새어 나간다. 특히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지출 패턴이 있다. 은퇴 후 절대 조심해야 할 지출 패턴. 퇴직 후 해외여행, 고급 소비 습관 유지.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처음 몇 년간 과소비. 해외여행, 고급 골프장 이용, 고급 레스토랑 방문이 일상이 되면 빠르게 돈이 사라진다. 자녀 지원 과다. 결혼 자금, 유학비 지원 등으로 부모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경우 많음. 자식 뒷바라지는 부모의 의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사업 실패.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경험 없이 창업 후 실패.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사업은 특히 조심해야 함.
은퇴 후 삶을 단순화하라.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만 한 달 5만 100만 원이 나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절약 가능. 주택 크기를 줄이면 세금, 관리비 부담이 줄어든다. 은퇴 후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이유. 소비 습관을 필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 3.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고립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며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에 직면한다. 바로 사회적 고립이다. 회사에 있을 땐 몰랐지만 은퇴 후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찾아온다. 은퇴 후 고립을 막는 방법. 동호회 활동 참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독서 모임 등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 재능 기부 앤드 봉사활동.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할 찾기. 본인이 잘하는 것을 활용해 강연, 멘토링, 상담 활동 진행. 일을 지속하라.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파트타임 근무,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역할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는 팀장, 부장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다.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4. 건강이 재산이다.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운동 부족, 근감소증 발생 노화 가속화. 영양관리 소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 정기 건강검진 무시 질병 조기 발견 실패.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습관. 1.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압, 당뇨 예방 가능. 2. 근력 운동 필수. 근육이 줄어들면 노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60대부터는 체중 감량보다 근력 유지가 중요하다. 3. 매일 건강한 음식 먹기.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 식단 유지.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 결론 은퇴 후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꿔라. 은퇴 후 3년 만에 파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제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유지되도록 하라. 소비 습관을 단순화하고 계획적으로 써라. 사회적 고립을 막고 역할을 지속하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은퇴 후에는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다.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는다.